자, 안녕하세요. 신영희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교재가 또 나왔습니다. 2022학년도 버전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이 교재 선생님과 같이 언박싱,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어 과목에 웬 어휘 교재냐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은 국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독해력, 시간 안에 빠르게 푸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국어 영역은 언어를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를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디어 세대죠. 이제 뭐 뽀로로 같은 거 틀어놓고 막 박수 치면서 안녕 친구 그러다 보면은 어휘력 자체가 좀 약한 거지. 그런데 요즘 수능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돼? 지문에 등장하는 어휘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대하고 수능이 좀 안 맞는 거야. 지문을 읽어도 이게 분명히 한국어는 맞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지문이 이해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문제를 풀면 당연히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국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일단은 어휘력을 갖추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거의 모든 사이트를 뒤져봐요. 어휘 강의가 있나? 국어 어휘 강의가 거의 없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국어 어휘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이런 어휘는 이런 경우에 쓰이는 거고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강의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다. 요즘 세대 아이들은 어휘력이 정말 부족한데 왜 이걸 짚어주지 않을까 해서 만든 교재가 이 교재,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라는 교재예요. 그리고 이 교재로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쭉쭉 상승시켜 줄 거란 얘기지. 알겠죠? 자, 우선 표지를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왜 국어 선생님인데 어휘 교재를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교재 그리고 이 강의의 컨셉은 단순히 수능에 출제되는 어휘 문제 한 두 문제를 맞추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강의 그리고 이 교재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어휘력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지문을 이해를 제대로 하자라는 걸 목표로 하는 거야. 지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휘력을 기르자지 단순히 어휘 문제 두 개 맞추자. 물론 이 어휘 교재를 잘 보고 나면은 그 어휘 문제 두 문제 정도는 그냥 가볍게 맞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지문에 모르는 말이 없게 함으로써 지문 이해가 제대로 되게끔 하자. 그런 컨셉에서 만들어진 교재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표지 한번 보겠습니다. New 2022학년도 버전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표지는 전반적으로 좀 깔끔한 컨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요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점점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의미인 거고 자, 교재 옆면을 보시면은 스프링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이 교재가 상당히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기 굉장히 편안하도록 스프링 처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빡빡함 없이 이렇게 가볍게 교재가 넘어갑니다. 자, 표지 뒷면도 한번 볼까요? 뒷면. 신영균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성적은 오른다. 자, 이게 선생님 자부심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은 어떤 교재를 만들거나 어떤 강의를 만들더라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디자인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교재는 디자인도 중요하고 뭐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교재,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강의.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캐치프레이즈가 신영균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성적은 오른다. 선생님 진짜 오르나요? 진짜 오릅니다. 선생님이 현장 강의 수강생이 이 두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많죠.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냉혹해요. 현장 강의 수강 신청했다가 한 달 들어보고 다음 달에 모의고사 봤는데 성적 안 오르면은 애들이 바로 다른 학원으로 옮겨버립니다. 이 대치동 해질과 얼마나 어느 정도의 차입니까? 80%. 근데 선생님은 현장 강의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죠. 모든 지역 모든 타임이 다 마감날 정도로 굉장히 많죠. 이유는 하나야. 선생님과 함께한 아이들의 성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정했다. 신영균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성적은 오른다. 알겠죠? 자, 그럼 교재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딱 넘기면 까꿍. 선생님 얼굴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서문에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면 파트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재는 크게 봤을 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강의에서 다룰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돼 있는데 최중요 어휘 수능 국어 영역별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최중요 어휘들은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 어휘들
최중요 어휘가 있고 중요 어휘가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최중요 어휘는 정말 수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휘들, 그리고 중요 어휘는 최중요 어휘에 비해서는 살짝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어휘들이야. 이 중요 어휘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공부하는 건데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교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고전문학, 한자성어, 속담, 즉 문학 파트와 관련된 최중요 어휘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자, 단순히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사전식으로 쭉 나열해 놓은 교재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쫙 넘겨보면 고전시가 최중요 어휘, 인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고전문학 파트 본인들이 쭉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이제 좀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근데 그 어휘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높이기 위해서 기역, 니은 이 순서대로 공부하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고전시가 최중요 어휘들을 주제별로 다 나눠놨어. 인물과 관련된 어휘들, 그리고 정서, 태도와 관련된 어휘들, 자연과 관련된 어휘들, 그리고 공간, 시간과 관련된 어휘들, 그리고 실생활 사물, 그리고 유교적 사상과 관련된 어휘들, 그리고 두루두루 널리 쓰이는 기타 어휘들,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각 어휘 옆에는 뜻이 달려있고 그 뜻 옆에는 예문, 이 예문은 수능에 실제로 출제됐던 예문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영어 단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 그냥 단어의 뜻만 보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 어떠한 맥락에서 쓰이는지 그 예문과 함께 봐야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문도 수능에 출제된 예문들로 쭉 이렇게 선생님이 다 선별을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영역 끝날 때마다 뭐가 있냐면은 고전시가 최중요 어휘 테스트, 즉 어휘 테스트가 있어요. 앞에 나온 어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부분 또 살펴볼까요? 고전 산문 최중요 어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물, 호칭 관련된 최중요 어휘들, 그 다음 관직과 관련된 어휘들 고전 산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관직과 관련된 어휘들, 이 관직을 어떤 애들은 그냥 이름인 줄 아는 애들도 많아. 승상이라는 어휘가 있을 때 김승상 씨인가? 이런 애들이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만 물어볼까? 자, 여러분들 개가가 뭔지 아나요? 장기전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까투리가 장기가 죽고 나서 개가를 한다, 개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가가 뭘까? 모르겠지? 사람 이름일까? 박개가씨? 아니죠. 개가라고 하는 거는 결혼했던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이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 즉 지금으로 치면은 재혼이라는 의미거든. 이런 어휘를 모르면 지문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어휘들 어휘풀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달아주지 않거든, 수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쭉 넘겨보면 고전산문 끝나는 부분에는 고전산문 최중요 어휘 테스트, 이렇게 문제들이 이제 수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는 이제 한자성어, 필수 한자성어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속담이죠. 속담 중에서 꼭 알아야만 하는 속담들을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선생님, 고전 문학은 그렇다 쳐도 비문학 이런 거는 어휘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파트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들의 착각인 거야. 여러분들 독서 영역 지문 읽으면 읽는 족족 다 이해가 되나?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단적으로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봐. 지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에 다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모르는 어휘 때문에 지문이 이해가 안 됐던 거거든. 그래서 독서 영역도 선생님이 이렇게 어휘, 필수 어휘를 영역별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독서 영역 최중요 어휘, 인문 파트. 인문 파트에서 잘 나오는 어휘들. 자, 예를 들면 자, 한번 봅시다. 감화시키다. 여러분들 감화시키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지? 이런 말 어휘풀이를 주지 않는다니까. 이런 말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겠죠. 개연성이 높다. 개연성 무슨 말인지 아나요?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문학 지문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야. 알겠죠? 비문학 사회 파트 역시 우리가 반드시 지문 이해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독서 영역도 독서 사회 영역 최중요 어휘 테스트, 이렇게 문제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뒷부분 과학 부분도
그리고 기술 부분도, 그리고 예술 부분도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제 중요 어휘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휘 공부를 할 수 있는지는 선생님이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선생님, 교재가 꽤 두꺼운 것 같은데 이 교재를 언제 다 봅니까? 분명히 말할게요. 이 교재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5번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현장 강의 제자들은 이거 숙제로 이제 내주는데 수능 볼 때까지 5번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5번 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지. 처음 딱 봤을 때 내가 아는 말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도 아는 말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처음 딱 봤는데 생소하다. 나 모르는 말이다. 그런 말들을 처음에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뜻을 보고 예문을 보면서 그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볼 때는 어떻게? 형광펜으로 표시한 단어만 보는 거야. 다시 보는 건데도 또 모르겠다. 그런 어휘들 굉장히 많겠지? 그러면은 다른 색깔 펜으로 또 덧칠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덧칠이 돼 있는 단어만 보는 거야. 또 모르겠다. 그러면 그 단어에는 별표를 쳐주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 볼 때는 별표 친 단어들만 보면 되겠죠. 그런데도 또 모르겠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야. 그런데도 또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그래서 점점 봐야 하는 단어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능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그 5번째 표시된 어휘들만 쭉 한번 보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이 교재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파트 5를 보시면은 어휘 문제 박살내기, 즉 수능에 출제됐던 모든 어휘 문제들을 다 수록해 놨어요. 그것도 문제 유형별로 나눠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여러분들 이 문제 굉장히 익숙한 문제지? 예를 들면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보편적으로 애들이 많이 맞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 이런 문제 틀리면은 점수 팍팍 깎이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안 틀릴 수 있나요? 그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역대 수능에 출제됐던 모든 어휘 문제들 다 다루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 보면 사전적 의미와 관련된 문제들, 바꿔쓰기 문제, 유형 외 어휘 문제, 문맥적 의미, 사전적 의미, 바꿔쓰기. 이게 대표적인 3가지 어휘 문제의 유형이지. 근데 그거 말고도 유형 외 그 밖에 독특한 어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의 의로와 쓰임이 가까운 것은? 낱말 사이의 의미 관계가 A, B와 다른 하나는? 이런 어휘 문제도 이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다 라는 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교재를 본 소감이 어때요? 갖고 싶어서 미쳐버리겠죠? 자, 역시 이번 교재도 선생님이 사인 교재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 교재를 본 소감. 그 다음 두 번째, 왜 내가 이 교재를 받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10명을 선정을 해서 응원 문구와 선생님의 친필 사인을 담아서 여러분들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과 같이 어휘력 쭉쭉 올려보도록 합시다. 오케이?